그 검토 대상 국가 선별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론상은 지구상의 모든 국가를 보는 게 맞겠죠. 근데 현실적인 타협안은 거래 당사자들의 매출액이나 자산에 있는 모든 의무적 신고 국가, 의무적 신고 국가의 반대말로 자발적 신고 국가라는 표현이 이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자발적 신고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보고 경쟁 제한성이 있겠다 싶은 그런 거래만 경쟁 당국에 갖고 오라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입니다. 근데 이런 국가들도 슬슬 이제 의무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예요. 하여튼 타협안은 그런 국가들만 일단 분석을 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현실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약식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기한에 쫓기거나 이게 또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안 좋은 수도 있잖아요. 이걸 안 하고 싶은데 그런 경우에는 주요 국가, 한국, 미국, 유럽이나 실제 타겟 회사가 영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국가, 이 정도만 분석을 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검토 대상 국가를 선별한 다음에 국가별 신고 요건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요. 뭐 상용으로 시중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많습니다. 이게 간단한 거래에서는 거래 구조가 간단한 건에서는 이걸로 사실 다 커버가 됩니다. 이 로펌 없이도 실제로 어느 정도의 판단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필요하면 현지 로펌에, 복잡한 거래에서는 저희도 현지 로펌에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현지 로펌을 선임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업무 신고 대상 거래에 대해서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추가 자료를 주고 신고서 초안을 만들고 제출한 다음에 보정 명령에 대응하고, 사실 해외에서 벌어지는 기업 결합 신고에 대해서 이제 경쟁 제한성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가장 한국 기업들이 많이 하는 중국 신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통제권이 취득되는 거래가 존재하고, 이거는 아까 저희가 살펴봤죠. 한국 신고에서 지배관계 형성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통제권이 취득되는 거래가 존재하고, 아닙니다. 그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인데요. 전 세계 당사회사들의 전 세계 매출액 합산이 2조 4천억 원을 초과하거나 당사 회사들의 중국 내 매출액 합산이 8천억 원을 초과하고, 요 사이에서 O 관계죠. 그리고 1과 2는 AND 관계입니다. 두 개 이상 당사 회사들의 각 중국 내 매출액이 8억 위안 1617억 원을 초과할 것, 이걸 충족하면은 중국에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 당사자 회사들의 전 세계 매출액 합산액이 2조를 넘는 거는 한국 회사들, 대기업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요 1번의 뒷부분은 달성하기 어렵지만, 그리고 2번도 중국 내 매출액이 1,600억 원을 넘는 한국 대기업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회사들 간의 캐시온리 조인트 벤처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순수하게 한국에서만 영업을 할 합작회사를 대기업끼리 만드는 것도 대부분 중국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됐습니다. 이것은 좀 이제 그런 조인트 벤처 투자가 덜하니까 좀 더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엄청 이런 게 많았죠. 그래서 중국 로펌들이 뭐 이제 공정거래 변호사, 한국 공정거래 변호사들한테 연락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 따기 위해서. 근데 이게 옛날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옛날에는 중국 신고가 2007년, 2010년 요즘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걸리면 6개월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간이 심사가 생겨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게 설명해놨지만 뭐 이거 다 보실 일은 잘 없을 것 같고, 대충 특별히 문제 없는 거는 신고서 초안을 제출하고 초안 제출한 다음에 그 중국은 이거를 정식 제출 허가를 받아서 내거든요. 접수는 그 이유입니다. 한국은 그냥 내면은 그냥 접수인데 중국은 초안을 내고 경영 당국이 봐서 이거 오케이다라고 하면 그때 정식 제출하는 겁니다. 여튼 신고서 초안 제출일로부터 한 2, 3개월이면 승인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악명에 비해서 지금은 상당히 편해진 상황입니다. 근데 요새 이제 뜨는 게 이제 베트남 신고인데요. 한국 회사들이 그 베트남 신고를 엄청 많이 해요. 그 요건은 이걸 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통제권 취득 거래라는 요건이 베트남 신고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네 가지 중에 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걸리면 그 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3번은 거래 규모 요건 549억 원. 이것도 독소 조항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해석상 베트남 기업 결합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회사는 3번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독소 조항이 뭐냐면 2번이 독소 조항입니다. 그 일방 당사 회사 관료고 계열화 회사 합산의 베트남 내 매출액이 3조 베트남동 1,647억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이게 한쪽의 매출로만으로도 2,600억 원을 넘게 되면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사 회사의 셀러도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어나 셀러 둘 중에 하나가 베트남 매출액이 1,600억 원 이상이면은 그냥 신고가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의 그 한국 회사들, 이 정도를 맞출 수 있는 한국 회사들은 그 회사가 하는 모든 기업 결합이 베트남 신고 대상인 겁니다. 이론상. 그래서 절차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충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요거는 뭐 절차적인 부분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그 베트남 경쟁 당국의 역사도 일천하고 경험도 없고, 한국처럼 이게 전문성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위에 산자부, 한국으로 말하면 산자부 역할을 하는 부서가 상위 부서이기도 해서 이게 그냥 경쟁 제한성하고 상관없는 산업적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단축도 쉽지가 않고요. 2단계 심사로 넘어가게 되면은 7, 8개월을 그냥 단순 승인이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 로펌을 쇼핑을 해봐도 뾰족한 수는 안 나옵니다. 그들도 뭐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실제로 단축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드렸지만 신고 의무 발생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요. 그 근거를 저희가 정리해 둔 게 이건데 일단 베트남 시장에 영향이 없는 거래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VCC 베트남 경쟁위원회입니다. 여기가 수용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을 누가 했냐면 주장이라고 제가 표현한 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게 빈그룹이라고 아시죠? 빈그룹이라고 이제 베트남의 삼성그룹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최대 그룹인데 그 그룹의 이랑 뭐 합작회사를 동남아 다른 지역에 한번 세울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에 인하우스 카운슬이 이렇게 이제 본인이 직접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베트남 로펌에 가서 더블 컨펌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거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널리 받아들여지는 그런 이제 룰은 아니고요. 이런 주장도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누락이 적발이 되면은 신고 누락된 전해의 그 베트남 관련 시장, 그 기업 결합과 상관이 있는 시장의 매출액 거기의 1 내지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되고 관련 매출액을 따로 특정 못하는 경우에는 500 내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의 해석도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게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만 분명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직 외국 기업 간 기업 결합 신고 누락에 대해서 제 선례는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까지 할 역량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처분 시효가 3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요거를 전제로 이제 저희는 신고를 하지 말자라고 많이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만 뭐 적게 걸려도 3개월 걸리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객사의 그 내부 문화에 따라서 결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고 회사나 타겟 회사가 베트남에 사업이 있냐 아니면 장래 사업을 할 거냐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고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았고 다만 이게 공산국가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 기업 결합 신고를 안 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 회사가 뭐 베트남에 사업이 가능하냐, 베트남 수출이 가능하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몇 차례 이제 베트남 로펌에 확인한 바로는 그런 이슈는 없다. 이게 기업 결합 신고 누락은 누락이고 다른 사업하고는 연관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비교 영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